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X의 생성형 인공지능 그록을 개발하는 xAI가 60억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AI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xAI 또한 쩐의 전쟁에 나선 구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 주가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개장 직전 SM 보유 지분 75만 5,522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동일 고무벨트가 캐터필러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일 고무벨트는 미국 건설 및 토목기계 제조 기업인 캐터필러에 2,776억 원 규모의 러버 트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신증권이 두산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2%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서버형 동박 적층판에 엔비디아 납품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기준으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답답하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한번 꼬아놨죠. 네. 어제 장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면서 장중에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IT와 시장에 대한 경우의 수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던 상황. 더욱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의 흐름의 연속성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약한 모습. 그러나 새로운 기업들이 오늘 이제 또 보여지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네.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플레이가 조금은 더 진했던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걱정은 접어놓고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 상황은 걱정할 상황은 아닐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은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어떤 수급의 특징이 포착됐을까요? 딱히 다른 뭔가 특별한 네. 특징은 없고요. 그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 이틀 정도 코스피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 오늘 사실 순매수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장 휴장인 그런 부분의 영향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그냥 시장 흐름 자체는 글로벌 증시 신고가 흐름에 국내 증시만 계속해서 못 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어저께 오후장에 들어올려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기존에 이제 어떤 특정 섹터로의 흐름들이 이어지던 부분들이 오늘은 반도체, 화장품, 원전
SOFC 뭐 할 것 없이 다방면으로 지금 시세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된 흐름 속에서의 수급이 빠르게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징조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지 시장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LG전자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요. 무려 11%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5달 만에 10만 원 선 탈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10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AI가 정말 한번 묻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LG전자의 어떤 펀더멘탈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잘하고 있던 거 계속 잘하고 있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에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던 공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쏠려 결국에 이건 AI가 만들어낸 어떤 파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그 흐름에 지금 잘 탑승을 해서 네. AI의 어떤 코인에 잘 탑승을 해서 오늘 이제 시세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시세는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총 대형 기업들 위주로 보면 LS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 이어받아서 지금 좋은 시세를 냈고, 이제 LG도 만약에 AI가 단순히 AI의 어떤 분위기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이제 공조 시스템 납품 이력들이 계속 많아지거나 수주 잔고가 많아지게 되면 정말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LG전자를 기대했던 것은 이제 LG전자는 백색 가전보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였잖아요. 전장 수주 잔고 1조 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한 수주 잔고까지 확보가 되면 저는 뭐 LG전자가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가격대 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충분히 있다. 명분은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G전자의 상승 이유는 AI, 코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AI 모멘텀으로 올랐던 다른 종목들도 있었던 만큼 그 종목들의 상승에서 주가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LG전자 말씀하신 네. 거예요. LG전자 사실 대형주 치고 약간 찌라시성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는 네. 충분히 이런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에어컨 하면 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서버단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순행보다는 공냉식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전자 기업용 이 에어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냉각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쿨링 시스템에 대한 덕을 지금 톡톡히 주가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이슈가 좀 더 빠르게 부각이 되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오늘 그 외국인들의 매수 일변도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제 견인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 약 4조 원 정도의 4조 원 정도를 올해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뭐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LG전자에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액션을 좀 취해준다라면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떤 액션이 나타날지 살펴보면서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관련된 이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단숨에 돈을 보니까 8조 원 정도를 조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AI가 대세를 보이는 가운데 뭐 다른 업체들에서도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부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대단한 사람임은 네. 틀림없다. 네. 1조를 벌어내는 것도 기업이 힘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벌어들이는 건지 네.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러한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커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나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부각이 되면 오늘 장중에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온기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퍼져나왔을 때 방산, 위성, 그리고 2차 전지 골고루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저는 만들어주는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방산 좋습니다. 네. 뭐 테슬라발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고위 관리직 분이 가셨죠. 유럽으로 가셨죠. 그 이제 사인하러 거의 가신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 저는 뭐 우주, 항공, 방산, 2차 전지까지 영역을 확대했을 때 이번 주 후반까지는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는 뉴스 플로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플로우 앞으로도 좀 주 후반까지 가져갈 만한 이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XAI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윗골이 조금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엮여서도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하고 이제 그 AI 전기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뭐 이 눌림이 굉장히 깊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일단 뭐 일론 머스크발 영향으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6월 10일 날에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AI 쪽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애플인데 이 맥 OS에 이 AI를 어떤 식으로 접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이제 맥에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10월 1일에 일정이 다가옴으로써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온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4, 5일 정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일단 물려있던 분들 본전 탈출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인 상승으로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오늘 윗꼬리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윗골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온 섹터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섹터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섹터의 전반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이 반도체주들 전반으로 최근에 좀 키워드는 어떤 걸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결국엔 HBM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는 HBM인 것 같고 중간중간 사이에 이제 이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IT의 팩트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는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최고이고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도 해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눌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저는 컨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HBM 삼성전자의 이제 퀄테스트하고는 무관하게 엔비디아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네.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공급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들의 장비주들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소모품에 대한 매출 발생이 되는 지금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HBM 어떤 시장의 확대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요,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관련 장비주들은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위치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가지고 오신 종목 사이맥스의 경우 최근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HBM 향으로 해서 공정 매출 확대 흐름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리포트 내용인데 이 리포트 내용 먼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결국엔 이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 HBM 호공정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빠르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요구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HBM을 개발하고 납품하고 진행을 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품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검증을 하고 진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뭐 A라는 제품이 가장 좋은 나라는 일본 거다 그러면 일본 걸 가져다 썼고 B라는 부품이 가장 좋은 것은 프랑스 거다 그러면 프랑스 거를 가져다 써서 조립을 해서 납품하는 어떤 네. 과정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안정화를 한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에 따른 부품주들도 이제는 외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로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봇 사업 쪽에서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네. 이 리포트에서 좀 중요하게 가장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웨이퍼 이송 장비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내재화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올해 3분기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동안에 외산을 썼기 때문에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 없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재화 부품이 들어가서 높은 마진율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기업들 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저는 이런 기업들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냐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질문 뭐 네. 너는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밸류체인으로도 볼 수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글로벌 또 ASMPT라고 하는 기업의 밸류체인으로도 이제 엮을 수 있을 만큼 고객사를 이미 다변화해서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이즈에서 조금은 자유롭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 HBM 관련주 중에 나는 여기서 한미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수페타시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더 좋은 포인트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까잖아요. 일단 저는 오늘 종가부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차는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차는 지금 오늘 종가 형성되는 가격대가 약 21,600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저는 25,500원에서 21,600원 이 사이에서는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 손절을 하신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기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은 21,650원인데 목표가는 저는 3만 원을 잡고 네.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웨이퍼 이송 장비도 계속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이송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게 가장 유사한 어떤 산업을 보면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한 대 팔아두고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면서 매출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사이맥스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로 하반기에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당연히 매출은 더 뛰겠죠. 그래서 전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AI와 관련된 섹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저희가 관심 권역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AI를 벗어나서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AI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챗GPT-4o라는 새로운 그 가장 최신형 버전을 내놓았는데
요걸 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하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서버 단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텍스트 라인에 리밋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하면 한 2시간을 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끊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AI 서버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충분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 센터들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근 전력 설비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들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하고 있는 뉴파워스케일이라는 어떤 미국 기업에 향후 원전을 갖다가 여러 대 이렇게 수주를 했고 그와 관련된 낙수 효과를 이제 국내 기업들 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전력이 지금 문제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전을 짓는 부분은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 시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뭐 연료봉이라든지 이제 폐기물들이 나오는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라는 부분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에너지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만큼 빠르게 건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실 그동안 태양광 조금 소외 많이 받았었는데 태양광이 한 번 더 부각받는 시점이 AI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미증시에서는 솔라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중국의 관세를 5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뭐 최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이런 AI에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또 태양광과 관련된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솔루션에서 최근 또 이슈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네네. 걸 중심으로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한화솔루션은 일단 최근 주가가 뭐 5월 들어서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한화큐셀이 미국 상무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죠. 중국에서 덤핑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규제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제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부과를 하고 우회해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던 뭐 동남아 쪽에 동남아향 그 패널들도 다 막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솔루션의 이제 그 대표분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어제 하셨죠. 미국 태양광 시장 우리가 먹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뭐 약간 의지가 충만하시죠. 예, 약간 말은 조금 달랐지만 거의 뭐 그런 거의 이야기를 그런 하신 게 뉘앙스였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한화큐셀이 보유하고 있는 단일 기업으로 보면 가장 큰 그 태양광 기업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여기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그다음에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격적인 어떤 그 경합에서 중국산들이 사라진다라면 한화솔루션이 미국을 태양광 쪽은 다 먹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첨단 제조업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공장을 짓거나 이런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액 공제들 이런 걸 또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SKC 같은 경우는 그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1,000억 달러 정도 네. 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태양광 쪽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솔루션이 네.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중국과의 어마어마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가격 경쟁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악재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뛰어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솔루션 여기서 이제 뭐 눌림을 한 차례 더 겪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지는 봐야겠지만 네.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하면 이제 태양광 관련 주니까 네. 미국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 네네. 리스크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50% 지금 뭐 장난하니? 나는 200% 때리겠다. 중국에다 관세를 더 때리겠다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화큐셀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신재생 에너지다 아니다 이걸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예전에 경합을 했던 그 네. 부분은 조금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뛰어야 됩니다. 또 그게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수주 많이 해서 빨리 까는 걸로. 어찌됐든 AI는 지금 전력을 먹고 싶어하고 네.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빨리 깔아서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런 쪽으로 열일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긴 관점, 조금 뭐 느긋한 호흡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나솔루션 선택을 해봤습니다. 종가쯤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뭐 정고점 저항 자리 명확하게 39,000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39,300원 정도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대략 업사이드가 한 18에서 19% 정도 네. 되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인데 이게 한 10% 내외 손절이니까 손익비는 아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가 베팅할 종목 한화솔루션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성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장에서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역시나 또 AI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덕분에 앞으로도 또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여기에 또 유리기판 장비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좋은 모멘텀들은 다 붙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최근 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일단 유리기판은 좀 뺄게요. 네.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이 기업이 유리기판 하는 데까지는. 결국에 이제 PCB 관련해서 일단 납품할 수 있는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기, LG노텍, BH가 있고 이들의 이제 세 가지 이 공통점은 뭐냐면 애플사 혹은 중화권 모바일 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에 AI가 탑재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두 번째로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촉진에 대한 이 경기 부양책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모바일이라든지 전자기기 교체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삼성전기의 MLCC 재고 보유량으로 우리가는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전체 매출의 60% 이상은 중화권에서 발생을 하는데 삼성전기 재고가 지금 2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말인즉 생산에 문제가 없다면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건데 삼성전기 지금 생산 가동률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그만큼 이 PCB에 대한 어떤 소비 또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외를 보면 글로벌 탑티어 펑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태성은 납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썬난 서키트라고 하는 SCC 기업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지금 매출이 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워낙 지금 업황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얼마 더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주장고 기준으로 보면 저는 목표 주가를 이제
이제 8,000원으로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그때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 목표 주가 8,000원은 지금 이 기업의 시총이 1,600억인데요. 수주 잔고가 지금 거의 뭐 3,000억 이상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것을 좀 추론해 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정 같은 경우는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만큼 이제 대표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신고가로 지금 들어가는 네. 영역에 있습니다. 시총도 1,50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이야기 처음에 나왔을 때 뭐 AI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시세가 꽤 나오다가 4월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구간에서 이제 이 종목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세를 쭉 올리면서 저항대 돌파하면서 나왔던 기사가 뭐 AI 반도체 이야기에 우리 유리기판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기사를 볼 때 기자분이 막 이렇게 그 회사에 가서 뭔가 이 취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거의 기업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유리기판을 저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네. 주셨을까? 회사에선 주가를 올리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의도가 좀 보였다라고 기사에서 저는 좀 읽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최근 한 며칠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주가도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목표가가 얼마 정도 이렇게는 좀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승 여력은 있겠으나 목표 주가까지 뭔가 네. 내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주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굉장히 짧게 한번 시세를 주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 네. 일단 현재 상존하고 있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상향 신고가 흐름이라면 뭐 못 갈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 예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섹터별로 봤을 때 전력 서비스 섹터가 지금 갑자기 좀 튀어오른다라고 봐야겠죠. 섹터 전반에서 2.83%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정 기전이 상한가 흐름입니다. 거기 뭐 한전산업, 일진전기 모두 11%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지금 부각된 건가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 친구들도 에너지죠. 네. 그러니까 SMR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전력 에너지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 네. 대장주라고 일컫는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잘 버텨주면 2등주, 3등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1등주들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투심의 안정이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주도 업종 대장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차익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추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2등주, 3등주 종목군들이 지금 뒤따라서 이제 올라오는 게 패턴인데 저는 서전기전 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반대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깊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각 에너지주들에 맞게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원전하면 한수원이 수주를 하고 한수원이 수주를 하면 한전 KPS가 설계를 합니다.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스코다파워가 1차를 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지금 합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원전 관련 주들 중에 네.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정말로 제품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진과 우진엔텍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실제로 납품이 될지 안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결국엔 삼성전자 거 쓸래, SK하이닉스 거 쓸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에너지부터 네. 봐야겠다라는 투심이 더 강한 지금 시장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에너지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뭐 전력 설비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최근 시장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불린 뭐 태양광, 풍력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 뭐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수익률을 가장 크게 낼 수 있을지일 것 같거든요.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와, 그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 시장 자체에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 주목을 네.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뭐 다 같이 함께 가던 그런 시점은 네. 일단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레거시 쪽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도 괜찮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태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처럼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우상향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력 설비나 이쪽을 보자면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대장인데 LS 일렉트릭도 현재 죽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시세가 오늘 강하게 나왔던 게 일진 전기, 그 다음에 재룡 전기 이렇게 이제 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수급이 굉장히 분산이 됐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같이 가는 네.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한 종목들 몇 개, 저기서 강한 종목들 몇 개, 약간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시장이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수급이 쏠릴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우상향하고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쉽게 죽지 않는 그림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흐름들은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AI라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전력 설비 쪽에 네. 신고가 가는 그림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쪽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입 동향에서의 어떤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수출이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 네. 뭐 식음료 섹터도 요새 계속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뭐 밸류적으로 부담 없는 그런 기업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주목을 해보시는 가운데 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해서 화장품, 음식료까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0.21%, 12%의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2,719선에 마감을 준비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수는 850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46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963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32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사고 있고요. 개인까지 매수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66억 원, 개인 투자자들 978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974억 원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까지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거래량이 꽤 다릅니다. 128계약 정도를 사들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바와 좀 달라진 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네. 어제와 이제 크게 뭐 다른 흐름은 아니었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장후반으로 갈수록 여전히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현재 기조를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최근에 가장 파급력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헝숑그룹이라든지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크하기에는 너무 피로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일단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뭐 2년 뒤에 3년 뒤를 보고 트레이딩 할 건 아니잖아요, 화장품주들을.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화장품주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구환신 정책을 고려를 한다면 어제 강했고 오늘 좀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 쪽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해 이제 연말까지 미국의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중화권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차라리 오늘같이 쉬어갈 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은 어제 움직이는 종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요. 크게 뭐 우리가 체크하고 갈 것보다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고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낮게라도 꼭 가져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반 다르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 짚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코스피 시장이 파란불로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이면서 지금은 0.02% 정도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33% 강보합권 정도에 위치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하는 종목 수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480 종목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57 종목이 하락하면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래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됐습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62%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철강 금속 업종으로 1.35% 약세, 유통업종 1.15%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니까요. 상승한 업종, 하락한 업종 비등비등한 가운데 상승한 업종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집계됐습니다. 통신장비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3.33%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제약 업종입니다. 3.06%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1.63%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대표님께서는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조금 주시하셨을까요? 네, 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원전 관련된 네. 종목들을 뭐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방산 관련해서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실리콘투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VT도 오늘 신고가 갱신이 나왔고요. 뭐 처음엔 뿅아리 뭐 이런 관련된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화장품주였던 네. 삐아라는 종목이 오장 들어서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최근 한 며칠간 물론 시장이 이제 딱 중심에 있지는 못했지만 곁다리로 이제 이 중심을 계속 노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한중일 관련해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고 뭐 FTA를 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딱히 뭔가 새롭게 어떤 이슈가 네. 되거나 모멘텀이 되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키워드 내에서 전력 설비, 전력 거기에 파생되는 네.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종목 찾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부분들은 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SOFC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오는지를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적인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IPO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K뱅크도 지금 뭐 IPO 추진 소식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전 사실 K뱅크보다 더 눈길이 갔던 건 더본코리아의 IPO 추진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음식료주 분위기 좋잖아요. 이 분위기 좀 현승해서 주가 역시도 크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기대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다르게 봐야죠. 다르게 봐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음식료 업종의 포인트는 네.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다는 거. 일단 더본코리아도 분명히 해외 매장도 있지만 네. 일단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국내가 월등히 앞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어떤 음식료 업종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럼 외식업 관련주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외식업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IPO 쪽에 하반기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 시장에서 지금 계속 플레이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식료 업종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삼양이라든지 농심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거 어떤 기업 선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조정을 기다린다면 우양을 좀 보는 게 우양. 네, 일단 우양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신선함 재료들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핫도그라고 하는 제품은 이미 작년에 벌써 네. 한번 히트를 쳤지만 이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인기 좋더라고요. 나온 네.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쇼츠의 영상을 보면 이 뭐 불닭볶음면을 사오는 영상도 유명하지만 네. 냉동김밥을 또 사는 겨우 샀다는 그 영상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걸 본다면 저는 우양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라면은 사실은 이게 왜 이제서야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응할 만한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닭볶음면이 뭐 올해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이미 3, 4년 전부터 있었고 그때도 뭐 BTS가 먹으면서 굉장히 한번 핫하게 이미지도 만들었는데 그때 가지 못했던 게 일단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간 상황이라서 네. 그쪽보다는 저는 우양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중에서는 우양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우주항공 섹터와 방산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좀 급등하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사실 이슈는 어제 나오긴 했어요. 우주항공성 관련된 이슈는 어제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주가들이 더 크게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까지 저희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일 매도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짧게 시세를 올려놓고 차익 실현하는 그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또 하루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 뭐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일단 저항단 잘 돌파해놨고 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해서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종목 안에서는 매력도는 어디가 더 많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한 3개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뭐 몇 종목 안 되는데 3개 뽑으면 거의 다 뽑는 거 아닌가요? 순위를 매겨주셨으면 싶어서요.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동안 이제 다른 쪽들은 신고가 가고 일단 네. 시세를 좀 많이 내준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금 못 올랐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세트레가이도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신고가 살짝 뭐 들어갔다 52주 신고가 정도라고 해야겠죠. 일단 저항단에서의 흔들리는 흐름인데 이게 어제 21선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적인 측면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도 상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슨원이 지금 뭐 약간 좀 큰 흐름에서 트렌드 하단 자리를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고점 저항 자리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가격대로 돌입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UAE 쪽에 이렇게 가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네. 혹시나 또 중동 쪽에 무기도 팔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지금 생각을 해놓고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수주 해놓은 거 뭐 청궁이라든지 이런 거 사우디 쪽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의 모멘텀 뭐 수급이 지금 계속 빠지지 않고 잘 붙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볼지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S의 김태성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사이맥스입니다. HBM은 누가 뭐래도 시장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HBM 키워드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 2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AI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태양광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39,300원, 손절 라인 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대한해운입니다. 운임 강세와 고환율 속에서 해운주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토니몰입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과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자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다이소 가성비 화장품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대한해운 2,17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2,215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 2.07%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토니몰이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 9,65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10,010원으로 3.73%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승부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9일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수익률 벌써 33.5%로 집계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30일에 짚었던 종목입니다. HL 만도입니다. 수익률 12.55%로 집계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서지한 앵커와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